네, 안녕하세요. 부타동 이부연 채널의 이부연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서 좀 힘이 없어요. 몸에 좀 진이 빠지고 생각보다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목소리에 힘이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몸에 진이 빠지고 목이 타니까 맥주 생각이 한 잔 나네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따가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리 운동을 가야 돼요. 안 가면 아프거든요. 나이 먹으면 아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론 들어와서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 오늘 그러면 아까 제 맥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치킨에 맥주 먹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킨에 맥주에서 시작한 치맥에 대한 고찰, 대신 이제 뭐 건강이나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치킨에 맥주가 과연 건강을 따지는 거죠. 뭐 제가 다른 기호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치킨과 맥주에 이제 같이 먹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가, 왜 사람들이 치킨에 맥주 대신 소주를 먹으라고 하는가 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봐야 될 게, 우리가 맥주를 미지근하게 먹진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끼리 사회적 합의적 약속을 해야 돼요. 치킨은 튀긴 거, 굽네 치킨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치킨은 튀긴 치킨, 그리고 맥주는 시원한 맥주, 역전 할머니 맥주, 역전 할맥, 거기서 파는 그 살얼음 낀 맥주라는 걸 전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제가 말을 시작을 할게요. 그럼 그거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간략하게 할게요. 진짜 간략하게, 오늘 간략하게만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했잖아요. 튀긴 치킨, 시원한 맥주. 그럼 우리가 뭐 치킨을 먼저 먹던 맥주를 먼저 먹던, 맥주가 들어가면 차가운 게 들어가잖아요. 차가운 4도씨에 가까운 맥주가 몸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데이터에서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맥주로 한 건 아니고요. 시원한 음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시원한 냉수, 그러니까 냉수였을 거예요. 거기서 시원한 4도씨 냉수를 몸에 마셨을 때 몸 안에 있는 체온 변화, 그러니까 위장 간의 체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그 데이터도 있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바뀌냐면, 차가운 거를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36.5도가 바로 20도 남짓하게 내려가 버립니다. 20도 남짓하게 내려가고, 얘네가 정상 체온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 위장은 37도 정도가 정상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네요. 완전한 회복 때까지 걸리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가 살얼음진 맥주 한 잔을, 4도씨짜리 맥주 한 잔을 딱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 아까 딱 20도로 확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게, 우리 몸은 소화를 우리가 이제 물론 씹어서도 하지만 소화효소라는 것들이 하잖아요. 소화효소, 우리 몸에 들은 효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온에서 활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36도, 37도 이 사이 정도에서 활성도가 제일 높고, 이거보다 높아져 버리면은 이제 변성이 온다 해서 못 쓰게 되고요. 이거보다 낮아져 버리면은 활성도가 훅 떨어져요.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리겠죠. 뭐 높아지나 낮아지나 제 기능을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차가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면 여기 온도가 확 낮아져요. 그러면 소효소의 활성도도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활성도가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그 다음 치킨 한 조각 먹겠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먹은 순간부터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여기 온도가 차요. 그러니까 최소 활성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은 순간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정상 체온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40분에서 1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그냥 1시간으로 합시다. 1시간 걸리는 동안 얘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하면은 맥주를 안 마신 사람은 여기 딱 먹는 치킨을
뜯는 순간부터 소화가 일어나는데 맥주를 마신 사람은 치킨을 뜯고 1시간 있다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로 그냥 1시간 덩그러니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그럼 이 사람보다 소화 시간이 1시간 더 걸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안 좋겠고, 플러스 우리가 맥주, 치킨을 딱 그거 한 조각 먹고 안 먹진 않잖아요. 못해도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랑 얘기하고 연인끼리 데이트하고 하면은 한두 시간은 먹지 않습니까? 그럼 2시간 먹었다 가정합시다. 좀 오래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2시간 동안 물론 맥주를 딱 한 잔만 먹고 안 먹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한 서너 잔은 먹겠죠. 그럼 서너 잔 먹는 동안 2시간 동안 그냥 계속 이게 차가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시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 맥주를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순간부터 계속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을 먹는 순간부터 2시간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약속이 끝날 때까지 소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보통 위에서 소화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미 집에 갈 때쯤이면 절반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주를 마시는 나는 먹는 순간부터 2시간 동안 우선 소화 못 시켜요. 그리고 1시간 회복시키는 1시간 또 있죠. 3시간 동안 소화 못 시켜요. 그럼 3시간이면 얘는 맥주를 안 마신 얘는 소화가 거의 끝날 때 나는 이제 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한 6시간이 걸리겠죠. 처음 시작부터 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더 더부룩함을 느끼고 더 소화가 안 됨을 느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의 소화도 당연히 안 이루어진다. 간략하게. 차가운 맥주와 치킨을 먹게 되면, 치킨이 아니더라도 뭐든 간에 차가운 맥주를 들이켜서 보면 위에서의 소화는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고, 소화 지연은 결국엔 소화 불량이 되면서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를 하겠죠. 복부팽만, 더부룩함, 구역 혹은 이제 복통 이런 게 유발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이 위에 오래 있으면 결국에는 그래도 위산은 조금씩 나올 거 아닙니까? 위산도 이제 소화액이지만 그거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이 들어가면 조건반사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와 별개로 위산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럼 위산이 당연히 위벽도 자극을 하겠죠. 플러스 위산이 위에 오래 머물수록 위산은 좀 더 많이 나오고 이 음식물과 위산은 좀 더 많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결국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소장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소화가 제대로 일어났겠어요,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상태겠죠. 위에서 소화가 100%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만 일어나고 위산을 가득 머금은 음식물이 소장 12지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첨부 사진을 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으로 할게요. 기술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면 12지장 좁은 관문을 통해서 여기 소장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소장 빙글빙글 돌아서 대장으로 가서 또 변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12지장을 넘어갈 때 이 12지장은 그 음식물의 환경에 되게 많은 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소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위에서 산도가 높은 위산이 많은 소화액이 12지장을 넘어가게 되면 12지장의 그 소화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12지장에서는 쓸개즙이 나오고 췌장액이 같이 나오면서 아까 지방의 소화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소화의 대부분이 일어나는데 쓸개즙은 산도가 높아져 버리면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쓸개즙이 작용을 못하면 쓸개즙은 우리 몸의 지방의 유화, 약간 세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지방을 잘 벗겨주고 기름기를 벗겨주고 이 벗겨진 코팅된 기름기를 벗겨놓으면은 거기로 소화액이 들어가서 잘 쪼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름기 코팅을 쓸개즙이 못 벗겨요. 그럼 코팅이 그대로 된 상태면 소화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럼 아까 위에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거로 기인의 소장 12지장에서 소화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음식물이 거의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소장을 빙글빙글 돌겠죠. 그럼 흡수도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에너지원 혹은 우리 몸의 에너지 흡수로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제대로 흡수가 안 된 소화가 안 된 영양소들이 대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빵 이제 유해균들과 만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상 먹을 것 같다 비상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좋게 말하면 발효, 나쁘게 말하면 부패. 이제 그때 이제 가스 발생하고 음식물 찌꺼기 이제 발생시키면서 이제 장 트러블 유발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름진 음식 먹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름진 걸 소화를 못 시킨 상태로 대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걔네가 이제 이상 발효를, 이상 부패를 일으키고 대장에서 수분 대사를 저해시키면서 이제 장 트러블,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차가운 맥주가 벌컥벌컥 들어가서 위부터 장까지의 온도가 훅 낮아짐으로 인해 위에서의 정상적인 소화가 안 일어나고, 위에서 정상적인 소화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12지장 소장으로의 소화도 나쁜 환경이 그대로 간 거니까 잘 안 일어나요. 그럼 가장 크게 뭐가 문제냐? 쓸개즙이나 이자액으로, 췌장액으로 인한 유화 지방의 소화가 안 일어난 상태로 그대로 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으로. 대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패된 딱 좋은 영양소들이 대장에 있는 유해균과 만나면서 유해균 증식, 가스 발생, 수분대사 저하로 인해 장 트러블이 발생하고, 장 트러블이 자주 반복되면 뭐가 생성돼요? 바이오필름이라 해서 유해균이 증식된 장에 이제 나쁜 균층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이 대장 균층이 소장까지 넘어옵니다. 그래 이제 소장 내 이상균 발효 증식이라고 해요. 소장균 이상균 증식 1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단순한 장염기 좀 자주 와 해서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돼버린, 혹은 먹으면 가스 찬 사람이 정상적인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소장이나 십이장 올라가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 위기등이 안 좋아지니까, 윗물이 안 좋으면 아랫물 당연히 안 좋거든요. 윗물이 안 좋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랫물도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리고 위산에 의한 소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살균이 또 제대로 안 돼요. 살균은 입과 위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살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균이 소장, 대장으로 당연히 다 들어가겠죠. 그럼 걔네가 또 이상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또 하나 치킨이나 이제 밀가루 음식 같은 거에 한정을 하긴 하지만, 치킨이나 밀가루 음식은 어쨌든 그 밀가루 밀이잖아요. 밀가루 애들이 불안전 소화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난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 일련의 과정으로. 그럼 당연히 소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밀가루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전 소화가 되면 글루텐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글루텐은 장벽에 박히거든요. 그럼 장벽에 박히면 무슨 문제가 되냐? 장벽은 벽돌 쌓인 것처럼 촘촘한 구조를 이루는데, 이 촘촘한 구조는 물리적으로도 차단을 해요. 장벽 안으로 나쁜 균이나 알러지원이나 노폐물 같은 게 안 넘어오게, 우리 몸 안으로. 근데 이 물리적 장벽이 느슨해집니다. 글루텐 같은 게 박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면 이 구멍 사이사이로 물리적으로 구멍이 뚫려요. 그럼 여기로 나쁜 균들이 들어온다거나 항원이 들어온다거나 알러지 요인, 염증인자들이 막 속속 들어오면 얘네가 간대사라든가 일반 다른 여과 정제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혈관으로 다리스로 꽂혀버립니다. 그럼 걔네가 염증을 유발하고, 걔네가 이제 흔히 면역질환 하는 사람, 아토피나 천식 혹은 알러지 비염 있는 사람들한테 주기적인 면역 반응을 신호로 주니까 이제 과면역 상태인 불편한, 아까 비염, 알러지, 아토피 상태가 계속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 소화기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면역기관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어린애들이 그런 노출이 자주 되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벨을 계속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 반응은. 이 벨은 정말 안 좋을 때만 눌러야 되는 벨인데, 여기 녹화 버튼이 있네요. 이 정지 버튼. 이거를 정말 필요할 때만 눌러야 되는데, 아까 같이 장벽이 느슨해져 버린 상황이 되면은 장누수라고 하거든요. 이걸 장누수. 장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은 정말 위급할 때만 눌러야 되는 신호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면역계 교란이 와버리면, 매번 쌓이니까 과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계 교란이 오면서 아토피나 이런 면역 질환들이 오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고착화, 성인이 되면 더 고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밀가루 음식이나 애기들 막 이런 음식은 좀 안 먹는 게 좋고, 성인분들도 내가 지금 아토피나 뭐 이런 면역 질환이 있다, 비염 이런 게 있으면 밀가루, 맥주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장 환경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면역 치료를 하는 겁니다.
면역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비타민 D, 아연 이런 거 챙기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근데 장 환경이 내가 정상적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장 환경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지 않는 모먼트가 있다면 거기를 먼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이 정상이면 다른 면으로 케어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우선 얘기가 좀 샜지만 치킨에 맥주를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사질환, 그 아까 뭐 당뇨 통풍,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대사질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치킨에 맥주 먹지 말아야 되냐? 내가 치킨에 이 나이에 콜라 먹을 수도 없고 뭐냐? 치킨 소주 먹냐? 치킨 소주는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치킨에 소맥을 드시면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맥주처럼 많이 먹진 않지만 적당한 취기, 적당한 탄산, 적당한 이제 차가움 정도로 하시면 중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